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승만과 김구 이 두 분들은 어떻게 단발을 했을까? 또 단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두 분의 어떤 개성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 보여요. 그 백범일지에 보면은 김구 선생은 청년 김창수가 치아포에서 일본군 밀정으로 생각해서 군인으로 생각해서 이제 사람을 착살했는데 그게 뭐 계림 잠업단의 그 상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멀쩡한 민간인을 갖다 살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요즘 비판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계림 잠업단이든 그때의 상인이든 전부 그 안에 밀정들이 많아요. 근데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본의 그 밀정들이 주로 어떤 변장을 하고 있는 상인 복장을 하고 와요. 또 러시아에서도 밀정을 보내요. 거기도 상인들을 보내. 근데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덜한데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 우리하고 모양이 비슷하니까 상인으로 무장해서 많이 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진짜인지 아닌지 밀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단 일본 밀정인지 아닌지 저 상인단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걷는 모습, 또 눈을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러시아 장교들이 저 일본 밀정들 단체다 아니다 하는 거를 파악을 해. 조선 상인으로 변장했는데 그래서 이제 걷는 모습과 그들의 행동을 보고서 일본의 그 밀정들이다 하는 걸 이제 파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료에 나옵니다. 처음에 백범 김구 선생은 이제 그 치아포 사건이 일어나고 피난했다가 나중에 동학도들하고 관련이 원래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동학도들 을이 쫓겨가지고 황해도 가서 안태훈 진사, 안중근 의사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위군을 형성해서 동학도들 도적대들이다. 또 동학을 참칭한 도적대들이 또 많았고 자위군을 형성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 김창수가 그때 19살이었나? 동학의 연비들을 데리고 거기에 대장 노릇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은 그 대장이지만은 근데 움직임을 보니까 청년 김창수가 지금 아까워. 그래서 공격을 하려다가 나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불러들여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 신변보호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한문 선생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안중근 아들도 붙여가지고 한문 공부를 시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스승은 아주 전통 의례에 밝은 사람이야. 자, 그런데 안태훈 진사하고 안중근, 안중근과 김구 선생을 가르치던 한문 선생하고 입씨름이 벌어졌어요. 뭐 가지고? 조정에서 단발령이 내려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김구 선생의 스승 얘기로는 우리가 의병을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안태훈 진사는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의병 자금도 되고 우리 의병을 일으키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태훈 진사가 시대의 흐름에 단발하는 게 맞다면 해야죠. 지금 시국에 의병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조직도 없고 군사도 이런데 이거 어떻게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지. 이렇게 준비 없이 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단발이 필요하면 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로부터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 존중했는데 그 김구의 스승하고 안태훈 진사하고 당장 의의가 끝났어요. 그 고성로 선생, 고능선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안진사 이것으로 우리 끝내.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집을 떠났어요. 그때 김구가 이걸 지켜보더니까 안태훈 진사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스승님도 이렇게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고마웠는데 지금 보니까 서양 오랑캐 문화에 중독됐구나 해가지고 같이 원망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어.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온 백범이 나중에는 치아포 사건이 일어나면서 인천 감옥에 수감이 됐어요. 근데 인천 감옥에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 사람은 참 위기로운 사람인데 너무 시설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서양 서적을 좀 들여보내줬어요. 꼭
감옥에 있는 이승만 청년한테 선교사들이 좋은 책들을 갖다 넣어준 걸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개안이 돼가지고 거꾸로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태훈 진사한테 너무 죄송하다. 이분이 선각자구나. 우리 스승은 뭐 나라에 대한 충성과 의리 이런 건 존경할 만하지만 시세를 읽는 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좀 어둡구나.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은 안태훈 진사를 뵙고 그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외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뛰쳐나와요. 그때까지는 아직 단발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공주 마곡사로다 피난을 해가요. 거기서 스님으로 변장을 하느라고 삭발을 했어. 자, 근데 삭발을 했는데, 이거 도저히 그 운동을 하던 사람이 도저히 스님 노릇은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거기 또 뛰쳐나와요. 어디로 가? 고향 앞으로. 근데 부모님을 뵈었더니 당장 불호령 내려서 이런 천하에 내가 왜 중이 되려고 하느냐. 머리 길러라. 중되지 말라. 그래가지고 머리를 기르다 보니 장발승이 됐어요. 머리 위에.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스승을 찾아갔어요. 스승한테 인사를 해야 옛날에 한문을 배웠으니까. 가서 인사를 갔는데 이번엔 옛날에 안진사가 하던 얘기하고 똑같이 스승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스승이 너도 박영효, 김옥궁 같은 그 외놈들 앞잡이와 똑같이 됐구나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 길로 김구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단발을 해야죠. 스승님의 생각이 너무 좀 어둡습니다. 저쪽에 중국에 가서 망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후위를 도모한다? 저기 청나라도 지금 쫄딱 망해가는데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스승의 원망을 듣고 나왔는데 그것이 스승과의 영원한 이별이 됐어요. 그 이후에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고 그 스승은 그 생각을 계속 가졌을지 아니면 바꿨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백범규 선생이 여기 서울에 또 와요. 그래서 이제 을사늑약의 그런 장면도 보고 이제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개안이 돼가지고 시골의 황해도 학동들 단발을 시키고 계몽운동을 하러 다닙니다. 자, 그러니까 상투에서 삭발해서 장발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단발을 하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해 갔고, 나중에는 한성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승만 청년이 들어가 있던 감옥에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전 그 얘기는 들어가지고 청년 이승만 형님이 여기서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을 계몽하고 교육한 책을 읽어주고 한 그런 장면을 해상한 장면이 백범일지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청년 이승만의 경우는 청년 이승만은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나중에 동의협회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박영효 일파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해가지고 반역자로 제목이 씌워져가지고 한성 감옥에 5년 반 동안 감금돼 있었죠. 연금돼 있었죠. 그때 선교사들하고 조정의 엄비라든지 감옥서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성경도 읽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때 많은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꺼내주는데 도움을 준 분이 민영환 선생하고 한규서 선생, 엄비 이런 분들이에요. 또 선교사들도 조력을 했고, 예를 월전쟁 일어나면서 이제 감옥에서 이 인재를 꺼내가지고 미국에게 어떤 부탁을 하려고 조정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없으니까 민영환 이승만 청년을 갖다 그렇게 보내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끝까지 후원자가 누구냐면 민영환 선생입니다. 민영환 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승만한테 돈도 보내고 또 편지도 보내고, 또 이승만 목사는 그 이전에 미국에 가서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도 보내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이 단발을 한 거는 언제냐? 이거 수수께끼 아직은 정확히 밝혀져 있질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연세대에서 뭐 그 기념관을 세우고 박물관을 세웠는데 거기 보니까 이승만이 선교사 에비슨에게 머리를 깎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뭐 그림은 뭐 그렇게 이제 상상화를 그렸지만은 에비슨 선교사에게 이승만 청년이 가서 단발령 이후니까 언젠지는 몰라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단발을 해야겠는데 어머니한테 가서 사정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하니 이제 저도 단발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울면서 내가 단발을 한다고 하니 그 신분명예에 부합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하려면 아버지가 출타하신 다음에 가서 단발을 하라. 그래서 이제 사당에 가서 고하고 그 다음에 에비슨 선교사한테 가서 사정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근대 문명 쪽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하고서 단발을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가 단발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확 그냥 이렇게 전환을 해서 다만 여기서 주목해 볼 거 있는 건 우리가 요즘도 그래요. 상투 튼 거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가 쓴 걸 보면은 상당히 조롱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또 이제 현대 와서도 이제 시골 노인들이 이제 그런 걸 하니까 조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전통시대의 의관을 정제하고 갓을 쓰고 상투를 여매고 하는 거는 상당히 품위 있게 그 당시에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 최고로 그냥 멋진 모습이야. 오늘날 우리는 뭐 그냥 그렇게 본다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예, 그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종대왕도 그렇게 했고 태조 이성계 그분도 그렇게 했고 뭐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했고 율곡 뭐 태계 이런 분들 다 그거 했단 말이죠. 그 시대 굉장히 소중한.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게 필요가 없게 됐을 때 전통 문화나 과거의 우리 유산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180도로 확 전환을 시켰어요. 혁명적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결단력을 볼 수 있고 정말 뭐라 그럴까 미래가 좀 엿보이는 그런 인물 아니냐. 또 이승만 박사가 그 위에도 하는 걸 보면은 일반 동료 또 일반 그 따르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몇 수를 앞에 내다보고서 여러 가지 그 선수를 치잖아요. 대일 정책도 그렇고 대미 관계도 그렇고 대북 관계도 그렇고 먼저 선수를 쳐요. 몇 걸음 앞서서.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고 잘못 해석을 하고 그 점에서는 상당히 고독한 성곽자의 고뇌라고 할까요? 너무 뛰어난 성곽자로서 대중으로부터 상당히 좀 이렇게 앞서간 계리된 이러한 그 장점과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고독한 점을 볼 수가 있고 백범 김구 이분의 경우는 상황에 이렇게 이제 계속 번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은 그 상황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걸 이렇게 따라서 가는. 그러니까 그 수준이 뭐 이승만 박사처럼 몇 단계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서 이렇게 소신있게 밀고 가는. 그러니까 이런 대중에게 같은 수준의 이제 그 어필하는 그러한 그 또 대중적인 리더로서의 면모가 보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 직후에 보면은 두 분이 갈라서게 된 게 이제 그러한 어떤 성향,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인식, 그거를 뭐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렇게 그냥 막 밀고 나가는 이승만 박사의 경우가 있고, 거기에 같이 부응해서 이렇게 가는 백번 스타일이 있고, 그것이 해방저국의 혼란 상황에서 두 분의 운명이 갈리는 그런 단서가 되지 않았었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상투라고 하는 것이 전통시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고, 그 나름대로 다른 민족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거기다가
단발령이 이 상투가 사라질 때 연착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암흑기죠, 한국사에서. 그 시대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 우리에게 많은 상처도 주고 또 그러면서도 그러한 격동을 통해서 그 상처를 하나하나 이렇게 치유해 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고 그 과정에 수많은 선각자들의 희생과 또 억울한 죽음, 피와 땀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동서양 뭐 각 나라마다 뭐 러시아에서는 수염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이 수염을 기르는 것이 상당히 이게 그 유행처럼 돼가지고 수염을 자르면은 그저 모자란 사람을 취급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피터 대제가 그 저쪽 유럽에 하사관으로 위장을 해서 가서 기술 배우고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아주 러시아 역사에서 최고의 그 군주죠. 그 사람은 수염을 다 자르라. 수염을 안 잘라. 세금을 매겨. 그래서 수염을 황제로부터 잘라내고서 이제 이렇게 개혁을 시도한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또 유럽에서 유행했던 가발 있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법정에서 그거 쓰잖아요. 요즘 없어졌다 그러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무지의 오용이라고 했고 유럽에서는 그게 고위 신분의 어떤 상징이었고 아무튼 각 나라마다 옛날에 헤어스타일이나 그런 장식품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으니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 비해서 이게 위생에 편리하고 뭐 미용에도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